근데 다들 뭘로 다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막 한이 맺혀서 말을 하냐면 소송 비용보다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모르는 거죠. 거의 자식같이 생각하고 막 해줬는데 걔는 그게 아닌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 주지 마세요. 정 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당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원 관리를 규정에 따라서 원칙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직원 관리 규정에 대한 거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 채널에 계속해서 그 내용 올려드리니까 구독하시고 그 직원 관리 규정에 대한 내용들 계속해서 받아보십시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파란돌 대표님으로 이렇게 저희가 인터뷰 시작할 건데요. 간단히 대표님 소개와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한 30년 정도 했고, 한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에 공장이 있고, 이제 저는 양쪽에 다 이제 사장이고,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가져와서 이제 팔고 있는, 지금 그렇게 식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파란돌 대표 박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식품 제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원래 처음 시작한 게 한국에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 음식이 주 재료고, 취급하는 것들은 뭐, 떡볶이, 소스, 그 다음에 치킨, 뭐, 핫도그, 뭐, 부대찌개, 순두부, 여러 가지 한식들이 주로 많고, 지금 미국에서는 주 판매하는 것들은 치킨 위주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30년 정도를 한 거고, 이제 그 중에 한 8년, 9년 정도를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미국에 수출만 하다가, 우연히 그 거래처 사장님이 한번 놀러 오라고 해서, 놀러 가는 곳이 보스턴이었고, 그래서 갈 때는 사실은 그냥 생각 없이 놀러 갔다가, 시장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직접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물건이 나갈 때는 제가 직접 물건을 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나 보다 했는데, 그래서 뉴욕도 가보고, 뭐 이것저것 가보면서 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치킨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TV에서 보는 거와 다르더라고요. 새로운 시장이라는 느낌이 있었고, 이렇게 넓은 시장, 판이 큰 시장, 지금 듣는 분들이 볼 때는 우습죠, 이 얘기가. 그걸 몰랐어라고 하겠지만, 정말 몰랐어요.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미국에 왔고, 생각보다 이제 빨리 자리가 잡혔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만족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 방송을 한국 분들도 보시면 미국에 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저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행정 절차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장님이 계셔서 저보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시험학에서 질문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질문했는데 제가 프랜차이즈가 이게 한 1년에 한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 4, 50개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더니 미국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한국에서 상담을 하면 언제쯤 오픈 예정이세요? 그러면 아직 가게를 안 알아봤어도 15일 정도면 오픈해요. 그러면 다 15일 안에 오픈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상담하면 그냥 며칠 안에 오픈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인테리어 할 때는 뭐냐면 한국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한국은 다 신고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게 문 먼저 열고 그냥 장사하고 있으면 그 구청 직원이 오시는데 그냥 한번 훑어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가 개념이 없다가 미국에 와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하고 한 1년이나 1년 반 정도 지나야 우리 물건이 들어가는 건데 처음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적응이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충분히 난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이 강해야 음식이 깔끔하게 제대로 손님들한테 간다는 건 말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는 불만이 없어요. 단 그 차이가 처음에는 정말 적응하기가 어려웠어요. 일단 언어였어요. 이 정도 영어를 되게 좋아했지만 살아있는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처음에 미국에 오는데 샌드위치 하나 더 달라는 말이 영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에 오니까 언어가 되게 안 되는 거가 살면서 처음이잖아요. 부딪히고. 그런데다 그게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문화의 차이. 뭐 쓰레기 버리는 거든지 뭐 이런 것들도 되게 낯설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쫓겨오듯이 왔으면 눈물 많이 흘렸겠다. 그래서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보스턴에서 제가 가게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커피를 먹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마인드는 뭐가 있냐면, 커피 먹고 싶으면 물어보잖아요, 예의상. 이 김대리, 중간에 커피 마실래? 그러면 내가 사다 주더라도, 당연히 해가지고 하는데, 나는 이제 물어봐요. 니들 커피 마실래? 그럼 다 마신대. 그러면 이제 6-7 스타벅스를 사줘요. 그 다음날 가면 지네끼리 먹고 있어.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그게 얼마나 낯선지, 그니까, 그거 안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느낀 게 뭐냐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미국 문화를 아예 모르는구나. 이 낯선 문화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지금은 이제 익숙하지 당연히, 오히려 익숙하고 한국에 가면 좀 더 낯선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참 그것도 아이러니인데, 뭐, 여하튼, 처음에 미국에 이제 오신다 어떤 분들이, 그러면, 저도 그 얘기를 들었고, 저도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한 10번까지는 그냥 무조건 나오더라. 한 10번에서 끝내야지, 그게 20번, 30번 가면 적응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저도 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적응이 잘 됐죠.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그런 거였어요. 언어와 문화 차이. 네, 언어와 문화 차이. 제가, 그것도 문화 차이라고 느끼는데, 한 15년 전에 제가 미국 처음에 왔을 때, 첫 번째 놀랬던 거, 이력서를 내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사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충격받은 게, 이렇게 내가 모르는구나.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페니시 애들이 11시에 만약에 출근한다. 그럼 10시 한 40분에 10시 50분에 오면, 비가 와도 바깥에 서 있는 거예요. 11시가 딱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아니, 왜 또 안에 들어와서 있지? 근데 걔네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들어오면 그 돈을 다 쳐줘야 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예민한 거야, 다. 그러니까 직원 다루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이 1시에 밥을 먹는다. 그럼 뭐 1시간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물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같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사장 혼자 날려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처음에. 한국 같으면, 사장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그냥 저희가 나를게 하고 할 텐데, 관심도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이거 미국은 만만치 않다.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걔네한테 베푸는 거는 한국 마인드가 베푸고. 그러니까 나중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이는 거예요. 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돼 보이고. 나중에 다 소송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잘 몰라요. 근데 다들 뭘로 다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한이 맺혀서 말을 하냐면, 소송 비용보다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차이를 모르는 거죠. 거의 자식같이 생각하고 막 해줬는데, 걔는 그게 아닌 거예요. 관심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안타까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좀 냉정하게 말하자면, 정 주지 마세요. 정 주시면 나중에 반드시 당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논리가 극단적일 수도 있는데, 사장이 할 줄 모르거나, 사장이 빠지는 데가 잘 되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회사가 커지고 가게가 몇 개가 되면 당연히 사장이 빠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 시스템을 만들 줄 알면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저희가 꼭 물어보는 게 뭐냐면, 누가 배우시나요? 물어봐요. 우리 아밀코이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좀 치는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저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6개월이건 1년이건 몸이 기억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째는 뭐가 좋으냐? 직원의 눈에서 힘이 빠집니다. 내가 너 어디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안 나와도 사장이 볼 때는 그 이상한 놈이네 하고 그냥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절대 직원은 힘을 못 갖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오래간만에 아미고가 한 4명 있는데 한 명이 빠져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는데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치킨 이거 튀기라고 했더니 아미고가 그렇게 튀기면 안 된다니까. 아까 왜
이거 6분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러면 이미 벌써 그 주방은 장악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가게는 망하는 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장이 꿰차지 않으면 아예 그냥 먹는 장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매니저가 제일 중요한데 그 매니저는 워낙 복잡한 얘기니까 이제 다음에 다시 하겠지만 매니저가 제일 중요하다. 어떤 스페니쉬에는 그래서 내가 혼내고 뭐 교육시키고 해서 얘가 잘 됐어도 걔 그만두고 부담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떡볶이만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다른 거 가르치다 보면 떡볶이 잊어먹어요. 그러면 그날 떡볶이 나 죽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뉴얼, 그러니까 매니지와 매뉴얼이 되게 중요한데 어떤 경우든 간에 손이 탈 수 있는 거라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 손이 안 타고 누구나 와서 5분 안에 배울 수 있는 걸로만 메뉴를 구성해야지 꾸준히 나가고 매출이 올라가지 맛이 흔들리면 바로 매출도 같이 흔들린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낯선 나라에서 말만 듣고 하는 건 반대. 그러면 정답이 있냐? 정답이 있진 않아요. 저는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꼭 우리 회사에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있는 분이 아직 미국에다가 뭐 계약 안 했다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 여기 오든 어차피 이거 어떻게 미국까지 가요? 나중에 고생한 거에 비하면 이제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주의해야 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물론 식당에 관련된 것만이에요. 나머지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건 관여할 문제는 아니고 생각보다 정말 위험한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단 아까 제가 초반에 말한 것처럼 미국 땅은 기회의 땅이라는 건 정말 맞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미국은 기회의 땅이고 정말 열심히 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비록 개인이지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그만큼 또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조금은 진지하게 하시되 아마 여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모르니 최소한 저한테도 한번 오시면 이건 이해관계가 없이 좀 많은 조언을 줄 수 있어서 그건 좀 진심으로 좀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파란돌이 식품 자재만 이렇게 납품을 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그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컨설팅까지도 제공을 해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 파란돌의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미국에 있는 모든 식당 하시는 분들 그 중에서도 가능하면 한국 분들은 식당 하시면서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고생을 안 하려면 생각보다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재료를 팔아서 회사를 이끌고 나가고 더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싶지만 그것만큼 또 꼭 하고 싶은 게 다 같이 살자예요. 저는 그게 정말 진심이고 충분히 조금만 잘 요령껏 하면 식당도 되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건데 너무 모르고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계속 반복된 말이긴 하지만 안타깝고 그래서 아마 기회가 되면 아마 올해 안에라도 이제 이 제가 갖고 있는 공부한 것들 제주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눔으로 해서 같이 한번 다 같이 잘 살자 쪽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정말 저희도 꼭 와서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